네, 크립토레이더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인가요? 한국에서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피리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포커스로 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거버넌싱 없이 커뮤니티 이 사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개발자들 단독으로 중요한 정책을 바꾸는 부분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찬성과 반대, 뭐 사실 오피 리턴 제한을 해제해도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막아지게 돼 있는 게 결국은 용량 대비 이제 수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큰 데이터 올리면 크게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막아질 거란 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한이 풀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을 오피 리턴 제한을 갑자기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데이터를 밀어 넣으려면 큰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수수료조차도 사실은 거대 자본에서는요, 큰 수수료부터 소화하고 남습니다. 자기들의 데이터 저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따위 나온 것도 아니죠. 그 때문에 결국은 거대 자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비트코인 내부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들의 조금 어떻게 보면 디렉션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론자들이 야 오퍼레이터 제한 없애도 어 결국은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다 자연스럽게 막아지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프레임 자체가요.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냄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비트코인의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이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증은 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비트코인 외부에서 이제 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를 자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이턴 제한은 쉽게 말해서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수수료를 낼 돈이 있어도 비트코인에서는 딱 리미트가 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이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이런 규칙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 찬성과 반대에 적절한 워크숍을 하나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슈는 어, 그 뭐 방송을 한다든지 공개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어 그 그 정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정부 그 입안자들이 알아서 통과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독재 국가적인 독재 국가도 아니죠. 뭐 그 이상의 이제 개발자들이 알아서 그냥 플리캐스 머지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GitHub라는 자체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한 그냥 하나의 그 이제 인수도 됐잖아요. 이제 자회사의 완벽한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배경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는 냄새가 납니다. 뭔가 누군가 모회사에 누군가 있다. 그래서 기터브 안에 이제 소속된 게 비트코인 그 공식 그 코드 베이스고요. 모든 비트코인의 제일 중요한 코드가 이 중앙화된 기터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계정을 갖고 있는 그룹이나 개인이 다 주물럭거리잖아.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뭐 미미하겠습니다만 미미하죠.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커뮤니티. 저 말고 이제 뒤에 오는 영향력이 가장 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개발자나 이런 뜻 있는 분들이 뭐 계속 제가 제시한 길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P2P 리파지토리를 만드는 거야. 코드 베이스를 P2P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초 노드를 한번 테스트 한번 어제 했고 실제 테스트라기보다는 실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노드가 이렇게 피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토론트 아시죠? 토론트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 토론트도 파일 받을 때 각자의 컴퓨터에서 다 조각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겁니다.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한 소유자가 없는 게 바로 옛날에 우리 토론트 많이 했잖아요. 토론트 P2P 이런 거. 그 똑같이 그 기터브의 비트코인의 코드 베이스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거를 P2P로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터브의 공식 비트코인 사실은 이름만 비트코인 공식적인 이름이지 이 소유자가 공식입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인정한 적 있어요, 이거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오피셜일 뿐입니다. 이름만 비트코인 먼저 점령한 거야. 먼저 이렇게 선점한 겁니다. 왜냐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제 오피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클론을 해가지고 미러링을 한 다음에 완전히 미러링한 상태에서 마스터 브랜치를 이 솔루션이 아니라 레디클이라는 그 P2P 깃 솔루션이 있습니다. P2P 깃 리파지토리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직은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레디클이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좀 쓸만한 게 레디클인데 앞으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이 이 똑같은 길을 밟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 노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캡처한 건데, 그래서 그대로 비트코인 마스터 브랜치를 그대로 카피된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발자분들이 이걸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우선은 이 레디컬 사이트 가셔서요, 이거 인스톨을 하세요. CURL로 이제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레드 명령을 해서 레드 클론,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이 이제 옛날에는 비트코인이잖아. 깃허브 슬러시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의 그 리파지토리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레드.이 해시 아이디 이게 이제 깃허브 비트코인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퍼블릭 리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 먹었습니다. 내 거야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대로 디스크립션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마스터 브랜치를 갖고 왔고 퍼블릭 네트워크에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리파지토리는 퍼블릭 네트워크에 공표가 됐고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호스트가 아니야. 제가 서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노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드죠. 피어를 돌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제 이 리파지토리를 클론 받으신 어떤 개발자분들이 그대로 자기 컴퓨터나 자기 서버나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또 피어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거가 좀 다운되더라도 그쪽에서 코드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깃허브나 소유권 없이 그러니까 진정한 탈중앙화 코드 베이스 유지할 수 있고 실제 레디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코드 파일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는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파이코인, IPFS 일단 저장합니다. 다른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일단 파이코인 IPFS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코드 파일 자체도 완벽히 탈중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깃허브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거를 클론을 받으시고 근데 가이드는 여기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 여기 드렸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개발자분도 혹시 보고 계시면요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했다 이런 거 트위터 좀 올리고 이러다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벌써 반응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는 깃허브 비트코인 코드를 이제 너네만 갖고 있지만 너네가 운영자가 아니야. 우리 커뮤니티가 운영자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이크를 눌러주고 계시고 공감을 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논란 다 필요 없고 어차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깃허브 코드 베이스 자체의 소유권을 비트코인 어떤 특정한 네가 갖지 말고 우리 커뮤니티가 갖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하나 올렸더니 뭐 공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움직임이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깃허브의 소유권을 없애야 된다. 깃허브 소스 코드의 소유권도 탈중앙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그 소스 코드 자체도 비트코인 자체를 네트워크를 만드는 소스 코드 자체도 탈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해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는 다 무덤으로 가.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결과는 알아서 뭐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컬 뭐 진짜 전혀 작동이 다 됐고요. 아주 뭐 문제 없더라고. 그리고 아이디도 DID로 잘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DID라고 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로 해가지고요. 탈중화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누수 없이 중앙화에 누수 없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리누스 내가 이제 토발즈 리누스 형님한테도 저기 메일 보낼 거야. 기세 창시자 분들한테 우리 리누스 형님, 우리 이 비트코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탈중앙화 깃 어떻게 생각 없으십니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깃 프로토콜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깃은 하나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그 고견을 왜 안 돼? 살아계신 분인데 메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한 번씩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돼? 그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거 뭐 다 몰라. 미스터 벨린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제를 이제 뭐 오피 리턴 제한 해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스 코드가 왜 네 거냐 이거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출발했겠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레디컬이라는 솔루션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드를 계속 돌려놓을 테니까 개발자분들 계시면 일반 깃 클론하는 방법과 좀 틀리죠. 왜냐면 깃허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레드 이거 점점 해가지고 요 해시로 이제 클론 하시면 됩니다. 이 트위터 가보시면 돼 있고 여기 제가 설명도 해놓고 뭐 디스크립션에 붙여놓겠습니다.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마인드셋을 보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돈 좀 만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이거야. 이게 우리랍니다. 비용에서 죽고 깨지고 대부분의 이탈하죠. 여기서 이탈하고 아주 발에 이제 피가 이제 줄줄 릅니다. 발에. 실제 저희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상태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쉬운 것 같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퍼드도 해도 비껴가야 되고 비어마켓도 비껴가야 되고 막 이런 이슈 저런 이슈들 참 이제 태동하는 산업이란 증거입니다. 그게 모든 게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이런 게 별로 없으면 오히려 이게 바닥이 매끄럽잖아. 그건 이미 기성 산업이고 이미 늙어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태동을 현재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어떤 거에서는 모든 피가 동반되죠. 모든 뭐 체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람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바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운 이 시대적인 것도요, 결국 다 피를 먹고 자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뭐 비트코인 투자를 성공을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출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크립토 인베스트 이 투자 과정이 엄청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10년 터울, 15년 터울로 장기적으로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돼. 진짜. 뭐 자산이 높거든. 그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수량을 장기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크립토 산업도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보고, 막 이런 과정이 다 진행이 되려면요, 진짜 시간 걸려. 저 같은 경우 한 6, 7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크립토 막 아무리 이제 비트코인이 100K를 터치했어도 그저 그렇잖아, 사실. 옛날에 비트코인 80K 한 적 있었거든? 그게 지금 옛날에 전고점 대비 이제 100K라는 건데, 전고점 2023년, 22년도 80K였습니다. 그럼 사실 별로 많이 오른 거 아니잖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얼마 번 것도 아니야.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크립토를 누군가가 뭐 6, 7년 했다고 해도요. 그냥 그래.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냥 투자 그냥 되는 거 그냥 꽁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문도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놨으니까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토큰 트레이딩 볼륨 전체를 좀 보면요. 간만에 좀 들어와 봤습니다. 토큰 터미널에. 지금 현재 시즌이 현재 상태가요. 올해 자체가 토큰 볼륨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알트장이 살짝 왔었잖아요, 중순에. 요때 알트장 오고 알트장 약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많이 왔었고요.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트레이딩 볼륨, 전체 토큰 트레이딩 실제 볼륨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네요.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머지들은 알트들은요 움직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약간 11월 달에 알트 약간의 장애 왔었죠. 그때 약간 두꺼웠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별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그냥 쉬고 있는 상태예요. 장이 딱히 없어요. 비트코인 제외하면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거지 뭐가 지금 크립토가 알트장이 날아가거나 막 완전 뭐 바닥 이렇게 완전 그 다운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정체돼 있다는 거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을 그렇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정체되고 조용한 와중에 이제 사실은 거래처분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제가 레이더에서 블랙록 그 볼륨 보여드렸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블랙록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스크롤 쫙 내려보시면 그냥 뭐 별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알트 쪽에 이제 특히 이더리움 다른 거는 그냥 견조세, 뭐 아발란체라든지 폴리곤 이건 그냥 시작한 거야. 뭐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도 올해로 잡았나 보죠. 예상 집행하려면 뭐 자기들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를 그냥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들은 그냥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시작했다. 그리고 약간 늦게 아비트론 같은 거 좀 늦게 들어온 거고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시작했다. OP 넣었다. 그다음에 앱토스 올해 초에 넣었다. 대충 그래도 대신에 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좀 스타팅 포인트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작년 그 연말과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시작했다. 아비트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더리움은 상황이 틀립니다. 이더리움은 뭐 원래 이렇게 넣어왔지만은 지금 4월 이게 중순이죠. 그래서 지금 5월 5일이니까 딱 4월달 3, 4월달에 아주 급가고 몇 배입니까? 평균 한 500메가 정도 하다가 이게 갑자기 3빌리언, 2.5빌리언까지 가버렸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몇 조입니까? 아무튼 한 4배 4x로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가 관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서플라이 이더리움 서플라이 증가가 좀 이상하게 계속 반듯하게 든다. 무슨 의도로 갖고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토탈 서플라이가 이렇게 매끈하게 넣는다. 대체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이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이 중에 이제 블랙록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건 전체 토탈 완전 이더리움이 되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토탈 서플라이가 이렇게 견조하게 매끄럽게 는다는 것은 진짜 어떤 그 지속적인 액션이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의도적인 액션이 없이는 이렇게 부드럽게 반듯하게 상징할 수 있을까요? 토탈 서플라이가 여러분, 그죠? 뭔가 외부에 이제 이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록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죠? 괜히 얘네들이 일단 이더리움 개수가 많아야 확보를 할 거 아니야.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더리움만 뭐 찍어서 그냥 뭐 이더리움에 그러면 그냥 막 찍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달러처럼 막 근거도 없이 막 찍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 제가 계속 뭐 한 달 내내 말씀드려요. 스테이블 코인 그 마켓캡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팔사팔 하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했겠죠. 그냥 찍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의 토탈 서플라이에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뭐 이게 다 찍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액션이. 어쨌든 이게 팩트잖아. 수치로 나온 거니까. 우리가 팩트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추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증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블랙록 움직임이 이 언제입니까? 3월 중순부로 이게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액션이잖아. 쉽게 말해서 이런 건 액션이죠. 그냥 액션이라고. 액션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딱 대충 일치를 하죠. 근데 뭐 블랙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뭐 그냥 뭐 어떤 무슨 하나의 그 그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체인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 L2들 OP 리턴 OP 리턴이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데 OP 스택, 그러니까 옵티미즘을 기반한 L2도 엄청 범람하고 막 새로운 프로젝트 출시 많이 했습니다. 이 올해 1Q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서플라이 증가와 마찬가지고 또 더군다나 스테이킹 볼륨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딱
딱 맞아요, 퍼즐이. 따다닥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더리움 생태계는 폭발 성장 중이고, 이더리움 생태계는 폭발 성장 중입니다. 폭발 성장 중이고 생태계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골든 에이지를 막 맞고 있다. POS2로 황금기를 맞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트위터나 소식에서 보면 항상 안 좋은 소식만 들려 욕만 들리죠. 근데 비탈릭이 갑자기 심플 에런을 갑자기 주창하니까 뭐 이더리움 스스로 자기를 까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물밑에서는 아주 이더리움의 황금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오늘 이더리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눌려 있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밸런스가 이제 이더리움 100K 이상 갖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중규모 소규모죠. 이렇게 일로 갈수록 대규모거든요. 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고래 대규모 고래 측면에서는 아직도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얀 프라이스 선이 위에 있으면요 수익 구간이고, 밑에 있으면 손실 구간이랍니다. 그래서 뭐 100K 이상 대형 고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그죠? 이렇게 털고 싶은 거야. 이 정도로 얼마나 털고 싶은 의지가 강했으면 이렇게 자기들 손실 구간까지 허용할 정도로, 보통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항상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락장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 하락장도 계속 이렇게 바로 반등이 될 거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면, 얘네는 시간이 많거든요. 돈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뺀다고 하면 털리는 건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결국 올릴 건데. 그래서 모든 정황상 이더리움 황금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게 세팅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나갈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건 언제까지 뺄지는 예측 못하죠. 이렇게 뭐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알바너죠. 이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과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시나리오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MVRV 레이쇼도 봐도 엄청 과매도야. 어쨌든 현재 스코어 과매도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에서 반등을 하잖아요. 또 내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결국 못 버텨. 그게 이더리움 여러분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 겁니다. 제가 투를 진실을 얘기해주고, 대신에 테이크 볼륨 이 차트를 보면요, 너무 오랫동안 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언제부터? 2023년부터. 그것도 초반부터. 2022년 초반부터 그러면 몇 년입니까? 한 2년 되죠. 2년 텀을 내내 네테이크 마이너스로 뺐다고. 그런데 이제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쭉 보세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올해 초에 이런 현상들,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자체의 태동, 막 이렇게 L2들의 수많은 옵티미즘 L2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 그런 지금 현재 맥락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좀 좋은 얘기 드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렇게 온 기울기가 다르게 올해 초부터 좀 급각이었어. 이 플러스로 복귀하는 이 0 지점으로, 제로 지점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요게 2년이니까.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단 4달, 3달, 4달 만에 이렇게 복귀를 0 값으로 복귀를 하고 실제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가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복가했고 너무나 과매도 상태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또 롱박잖아. 그럼 또 털어. 계속 하다가 가는 거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막. 이게 다 알면 다 이더리움 돈 벌죠, 여러분. 그죠?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알아봤고요. 잠깐만, 제가 공지를 안 했구나. 여기 GM25 회원님들, GM25회원들 NIR이라고 제가 내러티브 코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러티브 뭐 디센트럴 AI 뭐 각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 분야별, 디핀 뭐 이런 거 섹터별로 이렇게 코인을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쪽 섹터를 리드하고 있는 코인부터 심볼명으로 이렇게 쫙 인덱스를 제가 해놓거든요. 이 부분 꼭 한번 검토해 올려드렸으니까 바로 가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처음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되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GM25 회원들 별도로 그 NIR 말고 별도로 CS25 회원들도
별도의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